어제 서초루비 행사 잘 마치셨는데 아, 네. 어떠셨어요? 어제 이제 서초루비 두 번째 행사를 저희 사무실에서 처음 했는데 생각보다 또 성황리했어요. 오, 성황리 예. 많이 오셨다는 얘기인가요? 저 많이 오기도 했고 우선 그 표도 빨리 팔렸고 모임을 지난번에도 가끔 해서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이번에도 또 새로운 분들이 약간 섞여 있었음에도 그래요? 불구하고 또 금방 매진됐어요. 루비계에 새로운 분이 있다니. 루비 하는 회사들은 은근 많아요. 지금 어제 보면 다른 스타트업 약간 미국에서 네. 공부하시다가 창업하시는 분들이 은근 개발자 아닌데도 네. 레일즈 배워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제 저는 그분하고 이야기 못 나눴는데 낙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이쪽 강남 어디 위워크에 계신데요. 오. 그래서 나중에 가볼까 싶기도 하고 또 마이리얼 트립도 예전에 지금도 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쪽이 인크루팅 하시는 분도 왔었거든요. 채용 담당 쓴다고는 하시더라고요. 네? 루비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마이리얼 트립도 원래 레일즈 이쪽이었으니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회사 은근 여기저기 쓰고 있어요. 네. 모임을 안 해서 그렇지. 네,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발표 중에 저희가 영상은 다 녹화해요. 네. 제가 워낙 관심도 많고. 그래서 저희 어제 회사 시스템도 잘 돼 있어요. 캡처보드 사가지고 각자 녹화 안 해도 이제 되게는 해놨는데 제일 재밌었던 게 이제 카카오톡에서 옛날에 서버 이야기였는데 그건 이제 오프 더 레코드로 돼가지고 녹화를 못해서 아쉽긴 한데 사람들도 그걸 제일 재밌어 했어요. 그쵸.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카카오에서 레일즈 쓰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카카오 분들 통해서 알지만 대부분은 카카오가 레일즈 썼다는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쵸. 근데 그분이 이제 이야기해줬어요. 카카오 초기에 레일즈였고 중간에도 뭐 자바랑 막 섞여 있었고 지금도 레일즈가 일부 남아있고 근데 이제 그거 좀 더 이야기해 주셨어요. 어디까지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지 몰라서 말을 못 하는데 거기서도 이제 기본은 막 자바로 전환하자. 느리면 무조건 루비 탓. 느리면 루비 탓인데 그분이 이제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루비 문제가 아니야. 또 개선하고 해버리고. 네. 그렇지만 결국 그게 여러 가지 이야기 있어서 재밌었어요. 아무튼. 저는 그 포인트에서 재미있었던 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거는 카카오톡이랑 상관없으니까. 루비가 다른 언어보다 느리긴 느리지만 서비스 할 만큼은 충분히 빠르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루비가 느리긴 느리구나. 그분이 팩트를 그러니까 공개하셨어요. 언어 스펙만 보면 느린데 이제 대부분의 서비스의 장애나 뭐 느려지는 게 DB나 이쪽에 있다 보니까 언어 자체는 네이버도 막 엄청 자바 쓸 때 자바 느리다 뭐 이런 말 많았던 시절에서 쓰기 시작을 했는데 자바도 처음에 정말 상상을 못할 정도로 느렸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뭐 계속 성능 개선되고 서비스 성격에 따라서 그런 게 문제 안 되는 서비스는 분명히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카카오도 그때 보면은 이제 겁나 빠른 황소 프로젝트 이런 거 할 때 그런 건 어차피 성능이 너무 중요해가지고 자바도 아니고 C++로 했었다잖아요. 그런 거 보면 자바는 성능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오히려 반대로 생산성이나 이쪽 측면으로 와 있어야 되는 언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고나 이런 건 확실히 빠른 쪽 언어로 좀 뭐라 그러죠? 생산성을 낮추면서 가는 것 같긴 한데 예, 그랬어요. 재밌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재밌게 듣고 그리고 원래 이제 7시 반부터 시작해서 10시에 끝내는 거였는데 10시에 끝나고 이제 네트워킹 하라고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안 가가지고 11시까지인가 있었어요. 네, 저도 한 10시 40분까지 버텨봤는데 어제 너무 피곤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왔거든요. 네, 피곤해서 도저히 끝까지 못 있겠다 싶어서 그냥 갔어요. 그렇죠. 오랜만에 만나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제가 중간에 한번 그 카카오톡 끝나고 발표 끝나고 질문을 했는데 맞아 하셨죠. 제 목소리를 듣고 어떤 분이 팟캐스트 하시는 분 아니냐고 그래요? 만났는데 네트워킹 시간에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목소리를 많이 들었더니 안다고 막 그러시고 그분이 되게 좀 좋게 우리 팟캐스트 얘기해 주셔서 자기가 챙겨보는 미디어가 딱 2개밖에 없대요. 하나는 라디오스타고 하나는 스탠다드아웃이라고. 그래서 와 우리가 메이저급 이렇게 둘이 굉장히 성격이 달라 보이긴 하지만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저도 그분이 같은 분일 것 같긴 한데 팟캐스트 들으면서 목소리 구분이 좀 힘들다고 특히 저랑 낙교님이 힘들대요. 정말요? 네, 저는 저랑 낙교님이 힘들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럴 줄 알았는데 저 목소리 톤이 좀 다르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뭐 그런 생각을 했죠. 둘 중에 하나를 잘라야겠네. 네. 아니 한쪽에 이펙트를 넣어요. 외계인 소리 뭐 이런 거. 에코를 좀 넣고. 네, 에코 넣고. 아니 자르고 얌얌님이 들어오시는 걸로. 아니요. 얌얌님 목소리 또 누가 비슷하다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럴 것 같은데요. 근데 네, 다른 있겠죠? 팟캐스트들도 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비슷한 목소리가 항상 섞여는 있는 것 같아요. 목소리 톤만으로 구분하기 좀 힘들고 이제 억양이나 말투 네, 이런 말투 거 주로 이런 쓰는 걸로. 단어. 근데 그것도 하다 보면 사람끼리 서로 비슷해져가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사실 제일 좋은 게 유튜브 해야 된다니까. 아, 그거 확실히 알 수 있겠죠. 친구와 함께처럼 이렇게 하고 여기 영상 틀어놔요. 하셨잖아요 유튜브 그래서 두 분이서. 맞아요. 회사에서 잠깐 했는데 그거랑 또 다르죠. 얼굴을 보이는 건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전. 얼굴을 보여야지 돈을 벌 수 있다니까요. 아니요, 유튜브가 돈이 되나요? 저는 약간 이제는 회의적이야. 유튜브는 돈은 계속 되죠. 돈은 되죠. 돈은 되는데 한 상위 1%만 돈이 될 것 같아. 아니에요. 찍는 대비해서. 그러니까 찍는 노력에 대비해서 찍는 노력을 수익이 줄이면 되느냐. 돼요. 아, 그 줄인다. 노력 대비로 돈이 안 되는 건 팟캐스트죠. 그쵸.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속 후원을 해주고 계셔서. 물론 그렇긴 하죠. 유튜브 하면 그분들이 유튜브에도 후원해 줄 수 있어요. 유튜브 실시간 생방하면 그 별풍처럼 네. 트위치 그렇게 해주니까 더 많이 그리고 벌 수도 뭐 있어요. 조회수 아. 100이면 뭐 200원이라도 들어오겠죠. 아. 광고 기업들이 주는. 저희 다음에 여기 실시간 생방 해봐야 되겠다. 100회 특집. 네, 저 아이맥으로 50회 이제 특집 영상 이런 거. 캡처하면서 예. 캡처보드로 다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거 실시간 방송을 할 수 있겠는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네트워크도 느린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뭐 비공개도 있고 하니까 안 하긴 했는데 팟캐스트는 나중에 실시간 생방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한번 해보시죠. 이번 루비 행사할 때 뭐 어려웠던 점 이런 건 없었어요? 우선 저는 준비를 안 했고 저희 회사에 다른 분이 이제 그렇군요. 새로 대학생으로 이제 여기. 신입으로 오셔서 그분이 이제 하시면서 아. 그분이 이제 루비 배우면서 해보겠다 그래서 그분이 거의 다 하셨어요. 저랑 그분을 남편님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분을 초대했어야 날로 먹었네. 되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분을 이게 초대했어야 되는데. 지난 방송 때 나왔던 얘기인데 역시 승진을 하고 봐야 되는군요. 그래요? 아니 저랑 낙교님이 워낙 안 하니까 그때 일회 준비를 모임하고 너무 안 해서? 네, 일회하고 한 몇 달 동안 또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게 확실히 이제 막 배울 때는 그런 의지가 막 생기잖아요. 모임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죠. 그래서 더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군요. 아마 그래도 다음 행사는 또 3월에 다음 달에 바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어제 오신 분 중에 이제 발표하겠다는 분들도 있으니까. 잘 됐네요. 루비의 번창을 기원합니다. 네, 파이썬보다 잘 나가면 안 되는데. 왜요? 네? 파이썬이 앞에서 좀 맞고 스크립트 언어 느리다 이런 건 파이썬이 다 맞고 루비는 그냥 돈 잘 버는 언어로 포지셔닝 하면 좋겠어. 둘 다 돈은 비슷하게 벌지 않을까요? 그런가? 네. 근데 예전에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파이썬에 막 데이터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 네, 많이 네. 늘어나니까 나만 알고 있는 언어이고 싶다고 제가요? 그러셨어요. 너무 제가요? 유명해져서 사람 많아져서 스카리님이 그렇다고. 그런 거 아니고? 아니에요. 너굴님이 그러셨어요. 저는 저만 알고 싶은 언어라고 얘기한 적은 그러니까 약간 없는 것 너무 많은 사람이 아니까. 네.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고 아니 그게 제가 했던 얘기도 아닌 것 같은데 스카리님이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가요? 아니요. 진위를 따지려면 예전 팟캐스트를 다 들어야 되잖아요. 빨리 알아보셔서. 아마존에 스피치 투 텍스트 한글 되긴 돼요. 잘 안 돼서 그렇지. 그러니까 말을 우리가 똑바로 해야 되는 것 같고 리빌드 FM을 제가 일본어 돌렸는데 네. 생각보다는 잘 안 됐었거든요. 저는 표준어만 좀 발성 좋은 사람들이 하는 건 어떨까 싶어서 신과 함께를 돌려봤는데 네. 네. 그 다음에 화자가 이제 몇 명이다 이렇게 지정해서 했는데 한 70% 정도는 소라소리 어떨까요? 소라소리. 소라 소리가 뭐예요? 그 소라소리라고 소라라는 분이 윤소라 씨였나? 그분이 아나운서 출신이신데 예. 그분이 뭐 책 읽거나 뭐 이런 예. 프로였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책 읽어주는 무슨 그것도 있잖아요. 팟캐스트 아예 책을 읽어요. 아니, 제가 지금 얘기한 건 팟캐스트를 읽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 걸 다 듣지 말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건 이제 예. 스피치 투 텍스트 테스트 하실 때 그런 예. 팟캐스트들 해보시면 그런 걸 어떠냐는 거죠. 써보면 그런 아니요 거 근데 비싸더라고요. 한 시간에 1-2달러씩 나가고 그쵸. 그냥
알바 쓰면 더 알바 구글 쪽은 없나요? 아니죠. 다 알바가 더 있는데. 비싸죠. 예? 알바가 더 비싸죠. 시간당 최저 시급이 8,000원인데 아, 한 비싸죠, 시간에 알바. 아니죠. 최저 시급을 굳이 안 따지는 세상이잖아요. 프리랜서잖아. 이건 일거리 단위로 주면 한 개당 얼마? 그쵸. 근데 누가 프리랜서로 일 주는데 그걸 시간당 최저 시급 따지면 하겠어요. 그냥 그거 이제 전문가는 아마 1.5배속 막 이렇게 하면서 타타타닥 치지 그거 않을까? 법에 저촉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프리랜서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용역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래요? 잘 그건- 모르겠습니다. 최저 시급을 어떻게 알아요? 이거 지금 팟캐스트라 그렇지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요. 예. 이게 몇 시간짜리인지 알 수도 없고 그냥 일 단위로 그래서 올려주잖아요. 보통 타임테이블 만들어서 얼만큼 시간 썼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건 이제 시간 단위로 하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변호사랑 계약을 해요. 변호사가 이게 몇 시간 걸리는지 어떻게 알겠어? 근데 그래서 물론 그걸 변호사는 다 적어서 시간당 하긴 주잖아요. 뭐 하는데 조사하는데 얼만큼 걸렸고 변호사 말고 이런. 뭐가 있지? 뭔가 무슨 시간 단위로는 일을 안 하는 것 건당 같아. 계약하는 것들을 본 적은 있는데 뭐 기생충에서 그거는 피자 이제- 박스 접는 뭐 이런 것도 네. 이런 건 건당이긴 할 것 그쵸, 같긴 한데. 건당 베이스일 것 같은데요? 이런 근데 거? 이거는 음성을 듣는 거니까 명확하게 시간이 보이잖아요. 1시간짜리를 그래도 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아. 이게 이 사람이 뭐 텍스트 투 스피치 돌릴 수도 있지. 머신러닝을 너무 잘 만든 사람이라. 네. 뭐 그럼 그 사람은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예전에 한국이 어쨌든 야근 수당 이런 거 절대 안 챙겨주던 시절에도 백화점은 100% 챙겨줬대요. 왜냐하면 반드시 야근하는 시간에 일을 다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뭐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네. 거니까. 그래서 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좋을 것 같아요. 예. 예전에 보면 한글 관련된 거를 싸게 하고 싶으면 중국에 조선족에 넘기면 되거든요. 예전에 네이버도 뭐 그런 거 뭐 예전에 네. 뭐 신문 맞아. 인식하고 할 때 예전에 최종 했었어. 검수는 아마 그쪽에서 한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은근 사람이 싸다니까요 세상에. 예. 그래서 문제야. 사람이 더 비싸야 되는데 네, 사람이 네. 더 싸니까. 그러니까 약간 제가 항상 그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한국은 건수가 몇 개 안 돼요. 뭐 해봤자 뭐 1,000만 건? 뭐 이 정도면 그냥 사람 시키는 거고 중국이나 미국 가면 땅도 커가지고 뭐만 하려 그러면 사람으로 절대 커버가 안 돼. 그러니까 기술이 더 발전하고 약간 퀄리티가 낮아도 기술적인 걸 쓸 수밖에 없어. 근데 한국은 맞아. 이게 비용이 비슷하면 사람이 하는 게 훨씬 퀄리티가 좋으면 계속 사람 베이스로 하게 되는 맞아. 그렇겠네요. 뭔가 우리 STD아웃 팟캐스트를 좋아하는 분이 무임 노동으로 이렇게 스크립트를 누가 만드는 거 아니야? 예전에 별로 그거 기대하지 않아요. 예전에 아니 안 그거 그랬으면 좋겠어. 예전에 레일즈 캐스트에 음. 레일즈의 그 팟캐스트 비디오로 하는 게 유명한 거 있었거든요. 돈 내면서 하는 거. 근데 그게 너무 좋으니까 물론 15분이긴 한데 한 화가 그 팬이 아스키 캐스트라고 그 사람이 거기서 한 말이랑 그걸 다 쳤어요. 와. 그래서 다 그걸 따로 했어서 결국 그게 레일즈 캐스트 쪽에 붙었어요. 탭으로. 와. 검색 편의성을 위해서. 뭐 검색 편의성 때문은 아닌 것 같고 뭐 그걸 다 못 보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지 아무튼 아. 누가 그걸 다 일일이 했어요. 15분이라서 뭐 가능했을 수도 있는데 자기가 공부하면서 하는 거니까. 대단하네요. 근데 우리 이런 거 하는 것도 속기사분들이 지금 엄청 일도 아닌 거 아니에요? 국회 속기사들 엄청 빨리 막 그래도 일은 일이죠. 1시간 동안 줘야 되는데. 맞아. 그분이 코딩을 배우고 싶어서. 아, 네. 그리고 슬랙이 상장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네요. 드디어 상장을 했네요. 드디어. 근데- 우버는 상장하자마자 막 열심히 하락했었는데 네. 얘는 어때요? 얘 일단 어젠가 상장한 것 같은데 $25로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 가격을 한번 볼까요? 야후에서 $26. 구글이 안 알려주는데요? 구글에 안 나왔다. 네, 야후 파이낸스 같은 것들 들어가 보시면. 구글 들이네. 아무튼 얘네 $26로 시작해서 총 금액이 18조 670억, 16빌리언 달러. 한화죠? 네네네. 그러니까 달러로는 16빌리언 달러, 한화로는 18조 670억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아직 시작을 안 했어. 슬랙으로 검색하니까 안 뉴욕 나오는데? 시장에 프라이빗이야? 들어갔다던데. 왜 프라이빗일까요? 이거 맞나요? 프라이빗 컴퍼니 이거 맞나요? 맞네요. 오버뷰. 아직 시작을 안 한 건가? 곧 한다라는 기사가 19일에 있었는데 일단 상장은 확정이 되긴 한 건가 보네요. 아 그리고 그거- 앞으로 $26에서 시작을 아, 할 is 거고. going이니까 그렇네요. 이렇게 하려고 시작할 하는 건가? 거다. 예. 가격이 아. 정해졌나 봐요. 상장하면 사실 건가요?
저 지금 미국 주식 사고 싶어도 복잡해요. 뭐 환율 뭐 바꾸라 그러고. 환전 안 뭐, 해도 사실 수 있다니까요. 미래에셋 된다 그러는데 저녁 11시에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단점이긴 합니다. 모르겠 돈이 진짜 많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투자하려면. 안 빼고. 아, 전 잘 못해. 저는 코인이나 해야지. 10만원, 10만원, 20만원으로 애가 당장 20% 오를 걸 기대하면서 샀다가 3% 떨어져서 팔고 계속 반복을. 해외 주식 사실 사고 싶긴 한데 네. 돈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세금도 좀 복잡하잖아요. 이게 기업 가치 판단이 슬랙 같은 데가 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건 그러니까 기업으로 파는 기업한테 뭘 파는 애들이니까 분명히 가치는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게 지금 대비 더 올라갈 거냐 이 부분이 그쵸, 어려운 이미 거죠. 많이 예, 올라있던 그리고 슬랙 판단이 같은 게 예를 들어서. 들어서 엄청 슬랙은 구글은 안 들어갈 거예요. 구글은 자기들의 행아웃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네. 페이스북은 페이스북 뭐 또 메신저가 있으니까 있죠. 뭐 그런 거 있으니까 다 좀 큰 회사들은 자기 걸 알아서 만들어서 쓸 거고 그 말은 경쟁자가 계속 생길 수 있다라는 소리이기도 해서 일단 지금은 슬랙을 대체할 만한 게 없는 건 거의 확실한 것 같은데 뭐 지켜보기는 해야죠. 근데 이제 B2B 회사가 오히려 기업 가치 산정이 쉬워요. B2B. 예. 예. 여기 슬랙이 그쵸, B2B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돈 버는 네. 회사, 돈 버는 게 명확해가지고. 그러니까 큰 회사한테는 못 파는데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이런 게 좋은 게 뭐냐면 중견 회사들 탄탄한 데가 예. 진짜 많아요. 그쵸. 그러니까 중간층이 두꺼워요. 그래서 걔네들이 지금 슬랙이 일본에도 진출해가지고 막 적극 영업하고 있거든요. 일본어 아마 있지 않나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일본에서 영업하고 있어요. 대놓고 막 음. 홍보하면서. 근데 일본의 그 중견기업들 어떻게 보면 일본이 사람들은 무시하지만 일본이 일본 왜 무시해요? 경제 GDP 2위였잖아요. 10년 넘게. 그럼요. 그쵸. 그 잃어버린 10년 동안도 2위였는데 그럼. 그리고 중국 때문에 이제 3위 애매한 상황인데 그래서 일본이랑 이런 데만 먹어도 기업 가치가 사실 훨씬 높아질 수 있어요. 그냥 B2B 장사만 해도.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가능성이 높은 게 MS가 슬랙 인수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요즘 분위기 보면. 오, 그래요? MS가 그 솔루션을 다 지금 통합하려고 해요. 오피스까지는 다 먹었는데 MS가 채팅 솔루션 내놓은 게 잘 안 돼요. 스카이프도 잘 안 되고. 그런가? 근데 MS가 슬랙만 하면 진짜 MS가 오피스 시장을 다 먹는 거예요, 사실상. 오피스를 좀 더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18조면 MS가 사고도 충분히 싼 가격이죠. 그쵸. 아마 더 비싸게 산다면 더 비싸게. 네, 일본어 번역 되네요. 음. 일본어 지원하네요. 슬랙이 한국에 올 일은 없고 절대 제 생각에는 그쵸. 비용 대비 손해고 일본은 충분히. 어제도 이제 낙교님이 서초 루비 할 때 루비카이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마지막에 라이트닝 토크로. 거기다 이제 루비카이기에 스폰서하는 회사들을 이렇게 쭉 봤어요. 우리가 듣도 못한 회사들 네. 많아요. 뭐 M3 뭐 이런 데는. M3가 뭐 의료 뭐 이런 거 하는데 걔네들 지금 기업 가치가 16조예요. 슬랙 수준이. 우리 듣도 그러네. 못했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서 그냥 의료 쪽 하는 애 16조 같이 가지고 있으니 그런 애들이 이제 슬랙 우린 보통 의료 쪽은 알기 어려워요. 네, 뭐 되게 그렇긴 한데 유명한 데나 약이나 이런 거로 유명한 애들이 있어서. 그거 말고 이제 산산이라고 우리로 치면 리멤버 같은 데서 거기서 잘 나가고 있고 우리는 이제 리멤버가 그렇게 시장이 안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 들어가 있는 건데 거기는 산산 자체가 이미 명함이랑 비즈니스 그걸로만 이미 성공했으니까 일본이 명함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명함 그 문화죠 부분에서. 거기가. 예. 슬랙 같이 생각하면 더 높아질 것 같긴 해요 사실. 예, 가능성은 커 보여요. 근데 경쟁자가 저렇게 해서 성공 사례가 있으면 쏟아져 나올 거니까. 물론 당분간은 슬랙이 주도하겠지만. 메타모스트도 잘 안 됐고 디스코드는 또 게임 쪽이고. 네. 애매한. 슬랙 주식 사야 되나? 돈이 없어. 그죠. 주당 26이면은 비싼 편이지. 한 주 살려고 들어갈 순 없어. 그래도 최근에 상장하는 기업들 미국에서 보면 걔네들보다는 슬랙이 그나마 향후 성장 가치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전 이런 개인적으로는 B2C보다는 B2B 쪽 투자가 훨씬 낫다고 보는 편이라서 기본적으로는 그냥 슬랙이라는 상품 자체가 얼마나 계속 B2B를 주도할 수 있느냐 요게 의문인 거지. B2B가 B2C보다 잘 될 그러니까 훨씬 안정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훨씬 크죠. 미국에는 보면 VC 중에 B2B만 투자하는 회사들이 많더라고요.
리스크가 좀 적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데이터 센터 이야기인데 지난번에 얘기했던 네, 제가 네이버 그때 데이터 센터야? 그때 약간 반대받고 있다 그랬잖아요. 주민들한테 반대받고 네. 있다고. 그랬더니 네이버가 결국 이걸 취소해버렸대요. 용인 데이터 센터를 안 짓겠다고. 네. 이름은 이제 공문을 보냈다 그러고 네이버는 이제 정확히 말 안 했어요. 네이버도 이제 주민들이 반대해서라고 하긴 그렇고 그냥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쵸. 우리가 중단했다 이렇게 해줬고 네이버가 그 계획대로 했어도 이제 2023년이었는데 이제 취소했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렵네.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데이터 센터 백업은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네이버 그쵸. 입장에서도. 그래서 네이버가 어디에 짓긴 할 텐데 이제 다음이 어디가 될지 모르겠고 우선은 제가 지도에 보여드릴게요. 지금 공세초등학교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공세초등학교 인근에 짓는 것 같거든요. 초등학교랑 뭐 100m 차이도 안 난대요. 네네.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은 지금 바로 옆에 뭐가 있는지 보면 르노 삼성 자동차 중앙연구소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왼쪽에는 삼성 SDI 본사가 있고 코스트코가 있고 그 사이에 지금 아파트 단지가 2개 네네. 박혀 있어요. 저쪽에도 하나 있고 그래서 아마 네이버가 이쪽 산 쪽 어디에 지으려고 했던 거 아닌가 싶긴 한데 그렇겠네요. 딱 초등학교가 생뚱맞게 여기 저거 아니면 그 밑에 있는 네. 도로 옆으로? 이쪽에는 이쪽으로. 어쨌든 초등학교를 네. 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초등학교에 가까이. 네, 그래서 이제 연구소들은 연구원인데 이제 IDC는 그 컴퓨터를- 주민들이 걱정할 만도 하다고는 생각해요. 음. IDC에 전력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이제 거기서 나오는 전자파 걱정도 되고 뭐 기본적으로 그걸 시키려면 뭔가 화학물질 같은 것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IDC에서 근데 화학물질이 뭐 나올 법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죠. 저는 공랭밖에 몰라서 공랭으로 한다.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예전에 KT IDC 한번 들어가 봐서 봤을 때는 그냥 에어컨이랑 바람만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에어컨이 그쵸. 많으니까 거기서 뭐 가스가 좀 나올 수 있다거나 뭐 냉매 가스나 뭐 이런 게 좀 셀 수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일단 이론상 에어컨에서는 냉매가 밖으로 새지는 않아요. 그게 새면은 문제가 있는 거고 수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설비라면 그런 게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게다가 먼지 들어가는 거 막아야 돼가지고 먼지 필터 온갖 걸 다 깔아놓고 쓰는 시설이라 미세먼지 때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여기 기사상으로 이제 냉각탑의 냉각수 처리에 필요한 약품? 아, 그러니까 에어컨도 우리 그냥 공냉은 하는데 이제 여긴 더 세게 돌리니까 예, 그 예. 냉각탑을 뭔가 하려고 뭔가 들어가나 봐요. 냉각수 물이 들어갔다 뭐 나오는 공기 중에 어쨌든 이제 이게 초등학교 옆이다 보니까 좀 더 걱정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겠네. 초등학교랑 너무 가까워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비상발전 시설도 그때 예전에 일본 아, 예, 데이터 센터 예. 이야기도 했지만 이제 비상시에 전기가 내려가면 디젤 발전기 그쵸. 돌릴 음. 준비는 해요. 물론 한국은 전력 공급이 워낙 잘 되는 나라 중에 하나라 거의 그럴 일은 없지만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학부모들이 이제 네이버 춘천도 찾아가서 뭐 주민 이야기도 듣고 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건 이제 클리앙의 춘천 시민이 바라본 용인 네이버 데이터 센터 건립에 관한 건인데 네. 이제 그분들이 가서 춘천 시민 이야기 들으니까 네이버가 이제 할 때 체육공원이랑 뭐 주민과의 소통 이런 거 한다 그랬는데 잘 안 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정확히 뭔지는 또 안 나와요. 네이버가 뭘 얼마나 약속했는지. 그건 뭐 진행하면서 계속 협상을 하겠죠. 아 그쵸. 아 이거 있었네요. 그때 저도 이제 생각나는 게 연구시설 이전 이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각할 때. 예, 예. 각할 때 이제 거기서 연구시설도 이전하고 뭐 하겠다 예. 그랬는데 사실상 거기 IDC는 IDC만으로 있고 거기서 뭐 연구 이런 거는 잘 안 하잖아요. 예. 안 힘들죠. 하죠. 네. 네. 근데 거기 시설도 보면 지어진 거 들어간 보면 거구나. 약간 호텔처럼 돼 있긴 해요. 아. 직원들이 가서 행사도 할 수 있고 네. 있긴 한데 이제 잘 안 가는 네, 거고. 가기가 어려우니까. 원래 처음에 이제 계획했던 건 딱 짓자마자 했던 게 네이버도 이제 그건 했어요.
프로젝트가 딱 뜨면 프로젝트 멤버들 다 춘천 가가지고 거기 가서 자고 하면서 이제 일하는 거 생각했던. 근데 이제 가둬놓고 일 시키는 거예요? 가둬놓는 건 그거 아니고. 지금 그린 팩토리에서도 예전에 27층에서 네. 맨날 했어요. 근데 이제 약간 가둬놓는 건 아니고 공기도 좋고 한 데서 그냥 너네들끼리 마음대로 해봐라 이제 회사 입장에 생각한 거고. 그래서 거기 숙소 이런 거 보면 다 1인 1실이고 호텔급이에요.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행사로 가면 거기 숙소가 사실 엄청 좋아요. 그래서 나쁘진 않은데 이제 그 젊은 친구들만 있는 데는 상관없는데 이제 가정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반발 심해서 아예 시도도 거의 못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계획은 야심차게, 그러니까 정확히 계획 세울 때 이미 현실적이지 않았어요. 막 뭔가 다들 회사 약간 그거죠. 회사를 위해서 엄청 충성할 거고 내 인생의 절반은 회사를 위해 바칠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네.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설도 되게 좋고 되게 매력적인 곳이긴 한데 거기서 업무만 해야 되고 뭐 무슨 뭐 다른 거 하나도 없고 뭐 그런 식이니까. 그러니까 네이버가 어쨌든 현실적이든 비현실적이든 어떤 계획을 세웠고 그대로 안 된 거죠. 그냥. 그리고 이제 여기도 보면 뭐 일자리는 사실 이건 좀 애매해요. 이분이 좀 이건 좀 세게 쓴 것 같아. 네이버에 인컴지라고 그 고객센터 하는 회사가 있긴 해요. 근데 이분은 여기 좀 세게 썼어. 콜센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뭐 물경력을 쌓고 싶고 돈에 욕심이 없으면 저는 이게 약간 안 좋은 거잖아. 사실 지방에는 어떤 일자리든 있으면 좋아요. 네. 그건 좀 약간 애매한 거고. 그리고 용인은 애초에 이런 거 짓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원래 이거는 사실 시민들이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그 공간이 너무 좋아서 지금 시민들이 휴식 공간과 강당을 약간 공개하고 거기 보면 농구장도 잘 돼 있어요. 춘천 얘기하시는 거죠? 네, 실내 농구장 춘천 거기에. 근데 이제 그게 국가 중요시설물이라고 일반인 접근 못해서 공개를 안 하고 보조금 받기로 한 것도 취소했대요. 그래서 약간 이런 것들 뭐 이해는 가네요.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가 바로 옆에 있는데 아무나 들락날락 하면 사실 보안상의 위협이 있잖아요. 그렇긴 한데 뭐 어떻게 하려면 또 할 수 있었을 것 같긴 한데 굳이 그거를 이제 감당하느냐의 문제도 있었을 것 같고. 이건 기자가 기사 제목을 못되게 뽑은 것 같아요. 전자파 발생 이유 반대 이렇게 적으면 누가 봐도 야 그게 무슨 이유야? 전 처음에 기사 제목만 읽고 아니 전자파가 사실상 원적외선인데 다들 원적외선 좋다고 누워 있으면서 뭐 그런 원적외선 좋아하면서 왜 이건 반대해? 약간 이건 그냥 좀 비꼬는 생각이 잠깐 들었던 거였는데. 그렇죠. 사실 뭐 그 고압선 지나가고 그걸 땅에 매립해도 그렇고 주변에 초등학교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그 약품 같은 거 환경적 문제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오히려 제목을 이렇게 뽑으니까 사람들이 춘천 이상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주변에서도 많이 했던 거잖아요. 이건 진짜 기자가 못돼 먹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쨌든 이게 좀 이슈가 있어서 그래서 클리앙의 이 기사가 처음 나왔을 때 밑에 사람들이 이제 데이터 센터만큼 깔끔한 게 어딨냐. 근데 이것까지 반대하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 좀 많이 그랬죠.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네, 근데 이제 거기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초등학교 때문에 반대하는 건 사실 이해도 되고 고압선이 지나가는 것도 사실 사람들이 꺼려하기는 해요. 그렇죠. 지금 저기 판교에 보면 대장지구라고 새로 짓는 그 분양한 지구가 있어요. 네. 판교 바로 아래 판교랑 붙어 있는데 거기도 지금 분양할 때 제일 이슈가 되는 게 거기 고압선이 원래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까운 단지는 좀 부담스럽다 이렇긴 한데 그건 알고 들어가는 거고 이건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오는 건데 또 하필 초등학교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약간 하필이면 저거는 신경 쓰이지.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몸에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할만도 하다고 생각해요. 네. 고압선은 몸에 안 좋은 건 거의 확실한 것 같고 그냥 근거가 좀 부족한 아직까지 연구를 많이 안 해서. 근데 저는 왜 땅이 하필 여기였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좀 생뚱맞은 땅이잖아요. 지금 보면 아파트 단지랑 뭐 물론 르노 연구소도 있긴 하지만 네. 저수지 있고 물 갖다 쓰기 좋고 근데 산 속에 있고 물 갖다 쓰진 않을 것 같아. 가게 했던 이유도 거기가 이제 산 속 어디면 냉각하기 좋아서 그랬던 거잖아요. 근데 그거 다 의미 없는 것 같아 저. 예? 의미가 그렇죠. 사실 개마고원 아니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약간 미국도 보면 막 사막이나 진짜 알래스카 정도 지은 거 아니면 온도 차이 약간 나는 거는 그리고 위치 난방비를 보니까? 약간 줄여줄 수는 있지만
근데 이게 위치가 지금 경부고속도로 바로 옆에라서 근데 IDC가 굳이 이럴 필요 없네. 네이버에서 가기엔 편하네요. 그래도 그쵸. 훨씬 춘천보다 분당선도 꽤 어차피 네이버 근처까지 직원 중에 가고 IDC 가는 사람 또 없잖아요. IDC는 없죠. IDC 상주 직원 네. 따로고. 거의 없기는 한데 네. 그래도 그리고 백업 목적에서는 그래서 그래도- 지금 그렇죠. 네이버 이제 용인이 취소됐고 네이버가 재검토하겠다고 발표를 하니까 어제자 기사인데 의정부시, 포항시, 아. 인천시 뭐 이런 곳에서 지금 자기네 유치하려고 다 검토 계획을 들어갔다고 하네요. 그 예전에 아마존이 뭐 하겠다고 했을 네. 때랑 비슷한 근데 상황이 이제 오는 아마존은 거죠. 뭐 직원들이 확실히 고용 효과가 있었는데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는 사실 고용 효과는 별로 근데 없죠. 단기적으로만 보면 고용 효과가 있긴 하죠. 건설하는 건설을 동안.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쵸. 그리고 고용 효과가 크지 않아도 이게 지방세를 또 거둘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아까 데이터 센터 가지고는 근데 아까 그렇죠. 그 클리어한 기사를 보면 네이버가 춘천에다가 지방세를 안 내서 문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안 낸 게 잘못이지 냈으면 지방세 확충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잘 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사실 그 모집을 했을 때 자기네 유치를 했을 때 지방세가 거친다는 건 굉장한 메리트가 되겠죠. 그렇긴 하죠. 세금 한 일정 기간 동안 감면해 주는데 그게 풀리면 그때부터 그 지역에 도움은 되긴 할 텐데 이게 성남이 굉장히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경기도 쪽에서도 굉장히 큰 힘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성남이 그 이유가 결국은 성남 판교에 모여 있는 그 회사들이 되는 지방세가 어마어마해서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게 또 그렇게 크진 않아요. 물론 그게 크긴 하지만 사실 그때 성남시 이재명 시장이 이제 정부에서 지자체 막 서로 돈 내라 안 내라 싸울 때 보면 제일 높은 거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사고 팔 때 내는 거 세금이 제일 세요. 기업은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판교 있기 전에도 분당에 회사가 뭐가 있어요. 네, 그쵸. 맞아요. 뭐 SK랑 KT 본사는 있다고 해도 큰 거 없잖아요. 물론 테크노밸리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또 집값이 오르고 그 집을 사고 팔면서 거기서 나오는 세금이 이제 100% 지방 100%인지 모르겠지만 해서 땅값 높은 동네가 잘 사는 이유가 약간 기본은 그거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지방 기업이 많아도 좋긴 하지만 그러면은 땅값은 결국 일자리랑 연관되긴 하는데 그쵸. 이 데이터 센터가 일자리랑 연관이 될지는 잘 모르긴 하겠네요. 근데 이게 좀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떤 효과를 낼지 모르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이제 기사 보면 IDC가 도심에 있긴 한데 그 IDC끼리 서로 뭉쳐 있으려고 한대요. 네트워크 속도를 조금이라도 빠르게. 어쨌든 데이터가 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빠르기도 하고 예. 웬만하면 뭉쳐 있으려고 하니까 네. 하나 네이버가 만약에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한국도 아마존도 그렇고 지금 IDC가 부족한 부족하죠. 상태가 돼버렸거든요. 기존의 서버들은 이제 모르겠어요. 아마존 클라우드 지금 네이버 아니야 아마존이랑 아마존도 지금 확장해야 되는 상태고 IDC를 그리고 구글도 지금 서울에 들어온다 그랬고 IDC 상암동에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MS는 지금 부산이랑 서울에 있는데 또 하나 경기도 쪽에 하나 더 한 두 개? 한 개인가 두 개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IDC가 지금 막 지어질 소요가 있어. 그러면은 만약에 네이버를 누가 잘 구슬려서 아니면 혹시 자기들이 진짜 큰 계획 가지고 네이버뿐만이 아니라 IDC 한 3-4개를 동시에 유치할 수만 있으면 그거 나름대로 뭔가 자원이 되겠죠. 그럼 그 근처로 또 기업들이 몰리겠네요. 빠른 속도가 필요한 네트워크. 뭐 이제 그러면 약간 네트워크가 쪽으로? 중요한 회사들은 네. 갈 수도 있죠. 네이버를 조금이라도 어차피 더 빨리 클라우드라서 네. 그냥 그거 클라우드로 쓰면 되지 그렇죠. 거기 붙을 이유는 근데 별로 없을 것 또 같은데. 그거 있잖아요. 주식하는 애들은 그쵸.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근데 고용이 아니죠. 그렇긴 한데 그거는- 이제 그 옆에 갈 수도 있죠. 예, 예전에 그 사람들은 보면 가겠죠. 예. 플래시 보이즈 보면 그 건물 최대한 가까운 데 가가지고 전용선 꽂으려고 하니까 네. 물론 그 IDC에 들어가면 되지만 뭐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것 같아 이게. 근데 지금 IDC가 정말 그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느냐는가 애매한 게 구글 처음에 뭐 IDC 뭐 한국에 만든다고 할 때 그거 뭐 우리 전기만 주고 세금은 다 아일랜드에서 내고 수익은 하나도 안 난 걸로 처리하고 있는데 IDC가 예를 들어서 춘천이든 뭐 용인이든 어디든 들어갔어요. 그러면 전기는 전기 사용한 건 한전으로 갈 것이고 그러면 그 IDC가 그 인근에서 어떠한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지 뭐 돈이 굴러가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IDC는 그냥 그 나라의 인프라 같은 거지 정작 그런 도움은 하나도 안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지방 입장에서는 특히 포항이나 이런데 뭔가 없는 데에서는 뭐라도 하나 있으면 좋으니까. 근데 포항은 좀 힘들겠다 생각해보니까. 왜요? 지진 지금 아, 계속 그쵸. 발생하고 있는데 지열 발전 아무리 연구할 작은 때마다 지진이라고 맞아. 해도 지금 일본도 지을 때 보면 일부러 홋카이도에 짓는 이유가 지진도 다 고려한다 그러니까. 근데 부산에는 있을 만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쵸. 아무리 지진이 부산에 있더라도 지금 IDC가 다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에 뭐 데이터 센터 날아가면 백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MS가 한국에서는 IDC 제대로 한 것 같은 게 서울이랑 부산이 있으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되잖아요. 금융 쪽도 그 IDC 뭐 이런 거 서버 구성할 때 IDC 간의 간격이 얼마 떨어져야 되고 이런 게 있대요. 폭탄 맞던지 뭐. 예, 그쵸, 있죠. 그런 관점에서 네이버도 춘천에 있는 건 좋으니까 수도권에 하나 있으면 좋은데 그래서 제가 트윗인가 페이스북에 썼지만 판교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 판교 근데 비싸가지고 판교 비싸서 안 될걸요? 이게 관점이 땅값이. 다르다니까. 제가 낙조님한테도 말했는데 어차피 땅은 비싸요. 수도권에서 지금 용인도 이거 원래 그 땅 분쟁해가지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이게 지금 수원에서 뭐죠? 땅 원래 주인이 있었는데 뭐야? 아무튼 뭐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다른 이야기인데 어쨌든 땅 용도도 바꿔주고 땅은 지자체가 싸게 주면 돼요. 지금 근데 보면 저 판교가 네. 그 사옥들을 다 지을 때 다들 지하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다가 바닥이 너무 단단해서 지하 많이 파봤자 2층 정도까지밖에 못 팠거든요. 그래서 저쪽이 주차난이 어마어마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개선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거기다가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 마냥 위로 올리는 게 안 되는 동네인 게 또 맞죠. 공군 훈련소 있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높이 못 지으니 밑으로 파야 되는데 밑으로 파기 어려우면 옆으로 퍼줘야 되는데 그게 저 동네에서 가능할까라고 하면 그게 좀 애매한 게 지금 말했죠. 정확하지 않은 게 현백은 지하 5층 주차장까지 있어요. 그렇죠. 현백은 그랬죠. 그리고 판교 H스퀘어도 3층 주차장까지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아요. 그때 건물 지을 때 사실 판교가 다 망할 줄 알았어요. 테크노밸리. 그래요? 네이버도 보면 땅 혼자 안 샀어요. 돈 많은데도 뭐 옆에 네오이즈랑 컨소시엄에서 사가지고 기부채마다 뵙고 그렇죠. NC가 원래 땅 장사를 잘하잖아요. NC가 진짜 그 판교에 금싸라기 땅 산 거는 NC가 투자 잘한 거고 나머지 보면 뭐 한컴 이런 회사들한테 진짜 싸게 분양했어요. 여기 용도를 제한하면서 어쨌든 근데 지금은 싸게 이미 분양했어요. 개발이 다 돼서 여기는 끝났죠. 그걸 근데 싸게 주면은 안 여기에 되잖아요. 그거보다 더 넓은 땅이 지금 여기 보시면 판교 제2 만들고 제이테크노밸리 있으니까. 이쪽이 약간 산이잖아요. 이거 지금 다 짓고 이쪽 분양도 지금 열심히 하는데 어쨌든 약간 경인고속도로가 막고 있고 해가지고 교통이 이쪽이 좋지는 않아요. 판교처럼. 여기가 있죠. 근데 이것도 지금 잘 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지금 요 위쪽에 세종연구소 지나서 이쪽 어딘가에 판교 제3테크노밸리 계획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에서 테크노밸리 관련된 지금 공장을 다 이쪽에서 경기도랑 성남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쪽이 IDC 아니고 땅 이쪽 요만큼 아니었어요? 주면 돼요. 그냥 IDC가 저기 들어가는 건 괜찮을 것 같긴 땅 하네요. 넓잖아요. 아까 거기 보면 그러니까 네이버한테 IDC 주기로 하거나 아니면 그 정부 지자체를 해가지고 IDC 부지를 그냥 아예 만들어 놓고 AWS고 뭐고 다 유치해버리면 서울 가까운 IDC 그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지자체의 의지예요. 네. 그래서 저는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는 않아요. 지자체가 어차피 땅 싸게 사가지고 주는 그건 건데. 그렇죠. 그리고 판교 쪽은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할 가능성도 낮고. 여기 땅 주면 되지. 여기 낙교님 물어봤는데 여기가 공항이거든요. 성남공항이 저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높은 건물은 못 짓는데 판교 데이터 센터도 보면 높게는 안 지어요. 옆으로 넓게 하려고 하지. 그래서 저는 어차피 또 성남시랑 친하고 네이버가 성남시한테 땅 몇 개 샀어요. 성남시가 주민들한테 욕먹으면서 네이버한테 땅 진짜 많이 팔았어요. 지금 본사 있는 자리도 원래 초등학교인가 무슨 관공서 부지예요. 네. 그래서 지금 바로 옆에는 아파트들인데 그 사이에 생뚱맞게 기업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 팔 때도 말 많았는데 그 바로 옆에 있던 빈공터도 원래 경찰서 부지인가 그런데 네이버가 확장하다 보니까 땅이 없으니까 또 그거 성남시가 줬거든요. 좋죠 그거. 그리고 성남시가 또 지금 판교에 공터로 주차장처럼 쓰는 데 있어요. NC소프트 앞자리. 그 자리도 지금 팔거든요. 엄청 비싸게. 거긴 너무 비싸서 사실 IDC 비용은 안 내지만 그러니까 성남시는 보면 판교가 잘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막 부동산으로 지금 장사를 잘해요. 주민들도 딱히 뭐라고 안 해. 집값이 잘 오르잖아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인천 이런 데도 좋지만.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어떤 부동산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네. 가고 있네요. 네, 어쨌든 역시 이런 얘기가 오래 얘기하기 좋네요. 네. 뭔가 논란이 될 만한 네. 네. 그리고 다른 이야기도 해볼까요 이제? 네. 기터브가 풀판다를 인수했는데요. 일단 이 풀판다가- 풀판다가 뭐예요? 저도 이제 요번에 처음 들어서 보니까 풀판다가 풀리퀘스트를 조금 관리해 준다고 해야 되나? 그런 애예요. 기능이 3가지인데 저 지금 사이트 가면 밀고 있는 기능이 네. 3가지 나오더라고요. 풀판다에서 제공하는 기능이 풀리퀘스트를 처음에 리마인드 해주는, 그러니까 이런 풀리퀘스트 너 리뷰해야 되는데 아직 안 하고 있어, 그런 기능이 하나 있고요. 애널리틱스라고 해서 누가 풀리퀘스트를 뭐 많이 올렸는지 혹은 누가 풀리퀘스트에 리뷰를 많이 했는지 이런 식의 어떤 분석을 해주는 것 같고, 그것도 이제 석세스 레이트가 있어요. 아, 이 사람의 PR 성공률은 100%. 그게 좀 재미죠. 매니저의 동료라고 적혀 있네요. 이 기능에 대해서는. 그리고 풀 어사이너라고 해서 이게 이제 깃허브에 기본적으로 그건 있거든요. 코드 오너를 설정을 하면 그 풀리퀘스트 올렸을 때 해당 풀리퀘스트를 누가 리뷰를 해야 되는지 리뷰어가 자동으로 선정이 되는데, 풀 어사이너는 약간 뭐 랜덤리하게 그렇게 선택을 해주거나 이런 식의 기능인 것 같아요. 저도 안 써봐서 정확하게 랜덤까지는 모르겠어요. 아닌 것 같고 아 그래요? 밸런스하고 효과적으로 잘 분산되게 한 명한테만 몰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잘 나누는 근데 랜덤으로 하면 잘 처음에는 나눠지는 거 아니에요? 랜덤으로 아니죠. 하고 랜덤으로 했는데 일이 이거는 엄청 아, 오래 순간적으로 들어가는 몰린다거나 PR이고 그럴까봐? 간단히 할 수 있는 PR일 수도 있고, 이 사람 PR이 막 아. 5개 쌓여있는데 랜덤한다고 이 사람한테 또 주면 안 될 거잖아요. 최초에만 어떤 랜덤이거나 이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가 밸런싱을 하는 거군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게 네. 아니면 굳이 이거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좋은 게 그 깃허브에서 인수를 해서 무료로 풀었어요. 아, 네, 그래서 오거나이제이션에다가는 무료로 할 수 있고, 개인은 당연히 안 되죠. 왜냐하면 풀리퀘스트는 개인적인 건 아니니까. 내가 나한테 클릭해. 근데 안 된대요, 일단. 내가 나한테 PR 날리고. 저도 제 어카운트로 인스톨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요. 여기 써 있어요. 오거나이제이션 어카운트에만 무료로 살 수 있대요. 다른 옵션은 없나 봤더니 없더라고요. 유료로도 못 사요. 아무튼 깃허브 이런 식으로, 이게 MS잖아요, 결국은. 그쵸. 확실히 이제 돈이 많아져서 그런지. 가능성 있다니까요, 슬랙. 그러네. 슬랙이 기덥에 딱 붙어버려. 아, 슬랙 사야겠네. 이미 슬랙 리마인더까지 들어갔는데. 좋은 기능이니까 한번 가능성이 써보시길. 있겠네요. 네. MS가 하면 좋겠다. 아니까 MS가 하면 안 되나? MS가 약간 애저의 솔루션으로 묶어가지고 파는 거지. 아, 나중에 두고 보면 알겠죠. 한 10년, 20년 뒤에. 네네. GCP가 한국에서 영업할 때 약간 G수트랑 묶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 이번에 보니까. 아, 오, 그래요? 구글 클라우드는 잘 안 쓰는데 G수트는 많이 쓰잖아요. 네네. 음. 그것도 괜찮네요. 그리고 이거 엔터프라이즈에서 오픈소스는 뭐예요? 책이에요? 아, 이거는 원래 그 작년에 오렐리가 행사를 하거든요. 오스콘 행사였던 것 같은데, 오픈소스 행사를 오렐리가 후원을 해서 열어요. 오스콘인데 이름이. 거기에서 이 책을 발표를 한 거예요. 오픈소스 인 엔터프라이즈였나? 그래서 이제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는 보통 오픈소스를 하기 어렵다 뭐 이런 식의 인식이나 고정관념이 있는데, 그걸 좀 이제 계산을 해보려고 이 책을 냈는데, AWS랑 협업을 해서 요번에 번역서를 낸 거예요. 근데 한국어로도 번역본이 나온 거죠. 그래서 어디서 번역을 했나 좀 찾아봤는데, 아마 그 딱히 정보가 없는 걸 보면 그냥 AWS 내부에 있는 그런 테크니컬 라이터들께서 하신 것 같다는 추측을 합니다. 이거는 확실하진 않지만. 역사가 안 써있네요. 네, 번역사는 안 써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그 이 책을 낼 때 처음에 이제 좀 어떻게 써거나 뭐 이런 걸 잘 모르긴 하겠는데,
보면은 교열이 옥탈 퍼블리싱 서비스예요. 그래서 뭔가 자기네도 외주를 준 것 같은 느낌. 오레일리가 출판사인데 자기네가 교열을 하지 않고 그런 거 외부에 같아요. 맡겼다. PDF로 해서 다운받았는데 책 치고는 폰트랑 줄 간격이 너무 엉망이에요. 내가 해도 이거보다 나을 것 좀 같아.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뭔가 할 때 좀 부족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서는 제가 다운을 안 받아봤는데 그래도 원서도 한번 다운 받아봐야겠네요. 아무튼 되게 짧네요. 네, 되게 작은 책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은 다운받고 안 읽는 책이 되지 않을까. 여기서 말하는 엔터프라이즈는 진짜 한 삼성 정도인가? 왜냐면 그런 데겠죠. 일반 회사에서는 오픈 소스 적용하려고 뭐 프로세스를 타거나 뭐 채택하려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 그냥 빨리 써버리지. 그쵸. 그냥 그쵸. 회사에 물어보고 써야 되는 회사들인가? 네, 그런 회사들일 것 같아요. 그럼 이 책은 원래 돈 주고 팔던 건가요? 아, 그런 거 같진 않고. 그러니까 오렐리가 무료로 공개를 했는데 요번에 이제 그것도 무료로 나온 거죠. 번역본도 무료로 나온 거죠. 그리고 오렐리가 이런 거를 이런 형태의 책들을 네. 무료로 푸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오렐리 책들이 기본적으로 오픈소스 관련된 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오픈소스 생태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래서 오스콘 같은 것도 계속 후원하면서 여는 것 같고. 또 책을 판매하는데 도움도 되니까. 그쵸. 오픈소스 도움이 책들이 되겠죠. 더 잘 팔릴 것 같아요. 제가 얼핏 듣기로는 이제 이 오픈소스 쪽 외국 오픈소스는 이제 어느 정도 팀원들이 모이고 이렇게 오픈소스가 좀 이슈를 타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CP라는 오픈소스를 만들었어. 우리가 이번에. 근데 한 4-5명이 모여서 막 열심히 개발을 했는데 우연히 해커랭크나 해커뉴스에서 이제 언급이 되면서 갑자기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스타가 막 1000개씩 찍히는 거예요. 그럼 그 시점부터는 마케팅으로 전환을 한대요. 이 친구들이 이제 물론 개발도 하지만 그래서 한 사람씩 연락을 한대요. 너는 매닝, 너는 오렐리, 너는 뭐 또 어디 있죠? 뭐 어디 이렇게 해가지고 각자 책을 쓰는 거예요. 멤버들이 계약을 해서 책을 쓰고 그래서 그게 저자들 책이 많구나. 네 오히려 더 커뮤니티와 이 오픈소스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더 널리 배포가 되고 그러면 이제 2차 저작물들이 또 나오는 거잖아요. 커뮤니티 외부에서 오픈소스 써보고 좋으니까 또 책을 쓰고 이런 식으로 선순환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딱 들어보니까 미국에 오픈소스 만드는 사람들 생각이 있네. 돈도 벌고 마케팅도 할 줄 알고. 원래 개발자들 개발만 하다가 망하잖아요. 물론 이게 이제 모든 오픈소스 그렇긴 프로젝트에 한데. 적용되는 것 같진 않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혹은 이제 책을 전문으로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이걸 테크니컬 라이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제 그런 분들도 오픈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는 거죠. 자꾸.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좋죠. 책 쓰는 걸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좀 그쵸. 쉽게 해줘야지. 그렇죠. 지금 요즘에도 저도 아르고라고 무슨 쿠베 위에서 돌아가는 네. CI/CD 워크플로우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거 막 골랐는데 그 유튜브도 1년 전 거 하나 있고 찾기가 그럼 너무- 신뢰가 안 가잖아요, 사실. 찾기가 너무 힘들어. 근데 이게 너무 필요하니까 써야 될 것 같은데 이럴 때 보면 확실히 책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맞아요. 사실 이 글 쓰는 분들이 오픈소스 쪽에 좀 많이 들어오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글 쓰는 분이 좀 돼보세요. 저요? 여기서 독학 쓰면은 44비츠 잘 열심히 되잖아요. 하잖아요. 열심히 안 하시잖아요 요즘에. 죄송합니다. 반성할게요. 노력을 매일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네. 아니 혼자 하세요 사실상. 조금 좀 그래요. 네. 이거 번역서가 왜 좀 레이아웃이 읽기 힘든지 봤더니 한글 서체를 썼잖아요. 근데 고딕 계열을 썼어요. 일단 고딕 계열은 일단 그 모니터에선 보기 쉽지만 보기 어려운 면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영문 레이아웃을 그대로 땄어요. 근데 영어는 행간이 좁아도 잘 읽히거든요. 왜냐하면 대문자 기준으로 행간을 잡고 소문자들이 많기 때문에 행간이 눈에 잘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백이 많아 보여요. 근데 이걸 그대로 한글로 옮기면 한글은 네모 반듯하잖아요. 모든 글자들이 다 네모에 꽉 차니까 행간이 너무 작아 보이네요. 이걸 그대로 옮기셔가지고. 누르면 안 되나? 워드처럼 이렇게. PDF로 안 되겠죠. 아쉽다. 좀만 더 신경 쓰셨으면 이런 것도 학교님이 해준다고 하세요.
낙교님이 어디 있어요? 아니 너굴님이 제가 뭘 해요? 나한테 원본을 주면 내가 이거 늘려주겠다. 이거 내 이름을 박아달라. 아쉽네요. 네. 그러니까 좀 보니까 딱 봐도 뭔가 네. 싸구려 책인가? 읽고 싶지 않은. 네. 뭔가 읽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지만. 네. 오바마 부부가 스포티파이랑 팟캐스트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뭘 하지? 저 두 분은? 그러니까 지금 우선 그 그룹이랑 계약한 거고 오바마 그 두 분이 미국도 비슷한 것 같아요. 결국 정치도 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개인이 돈 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프로덕션 컴퍼니 이제 하이어 그라운드라는 걸 만들었대요. 이게 뭐예요? 둘이 만든 회사예요? 네, 둘이 만든 개인 회사인 것 같아요. 뭔가 프로덕션 컴퍼니라는 거 보니까 뭔가 강연료도 받고 뭐 이런 거겠죠. 뭐 영상도 만들고 아무튼. 그래서 스포티파이가 이 하이어 그라운드랑 이제 제휴해서 2018년에 만들었네요. 오바마가. 아니 근데 둘 다 직업이 있었잖아요. 변호사. 이제 직업 없잖아요. 나도 또 직업하면 되지. 대통령 그만두고 변호사 하면 정관예우가 장난 아니지. 아 미국에 정관예우 있나요? 있겠죠. 있나? 근데 어쨌든 어쨌든 더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변호사 열면 이분들도 돈 많이 벌어야죠. 대통령 끝나면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하이어 그라운드가 이게 2018년에 만들어졌는데 이때 시작한 게 넷플릭스랑 컨텐츠 파트너십 계약을 했대요. 그러니까 약간 이 두 분 가지고 뭔가 컨텐츠를 만들거나 자기 얼굴 초상권 하면은 다 저 회사 관련돼서 하는 것 같아요. 미국은 그런 거 많잖아요. 자기 초상권을 회사 만들어서 회사 비용 처리하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아무튼 넷플릭스는 이거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그 영상 제휴한 게 지금 어쨌든 팟캐스트 스포티파이가 좀 밀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인수도 하고. 네. 그래서 오바마랑 뭐 미셸 오바마 이렇게 팟캐스트가 나올 것 같아요. 아니 오바마 퇴임 연설을 지금 잠깐 봤는데 퇴임 이후 계획을 잠깐 봤는데 뭐 과거에 자기가 이제 인권 변호사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단체랑도 활동 많이 했고 그래서 청년 대상 교육이나 취업 지원 활동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안 해? 그건 취미고 돈은 벌어야지. 취미고. 그걸 하이어 그라운드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약간 수저랑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수저. 수저? 그러니까 빌 클린턴 같은 사람들이 사실 갑자기 튀어나온 인물이 아니라 굉장히 빌 클린턴 같은 뭐 아니면 누가 있지? 뭐 지미 카터나 이런 사람들은 클린턴이 다 완전 초 엘리트라 그랬어요. 네, 40대 미국 내에서도 엄청나게 정치 명망가 이런 출신인 거잖아요. 그래서 은퇴하고 사실 재단 설립해가지고 자선 활동하면서 뭐 사실 자기가 강연 다니면서 버는 돈 다 그 재단으로 들어갈 거고,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인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기부 활동하고 자선 단체 만들어가지고 돕고 구호 활동하고 하는 것 같고. 오바마 같은 사람은 수저가 좋진 않잖아요, 사실. 열심히 그러니까, 돈은 계속 벌어야 되니까. 돈은 벌어야 되니까 또 이런 식으로 물론 사회 좋은 쪽으로 좀 뭐 노동을 하시겠죠. 그렇지 않나. 우린 대통령이 끝나면 한 달에 600만 원인가 나오잖아요. 풍미 유지비. 미국도 나오겠죠. 네, 미국도 나올 텐데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그걸로 이미 해결됐을 것 같고 이건 그냥 뭔가 먹고 살기 위한 이런 것보다는 다른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벌면 벌수록 더 벌고 싶으니까 그런 거. 그게 우리의 상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그만큼 다 못 벌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 벌고 싶어요, 당연히. 근데 우리나라도 대통령들 재단 만들고 열심히 하는데 그건 좀 성격이 다른 것 같긴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저 얼마 전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한국 왔었거든요. 근데 재미있었던 게 아니 무슨 자기가 만났던 대통령들 초상화를 그려가지고 그걸 전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그랬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지금 화가를 하고 있대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그거 전시회도 열고 막 그러면서 다니나 봐요. 재밌네요, 이 사람도. 똑같죠. 그건 돌아다니면서. 근데 팟캐스트가 요즘에 계속 이렇게 되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완전 메이저 유튜브처럼 메이저 붐은 아니고 이제 한국이 약간 메이저 붐이긴 했는데 그것도 이제 작년이나 이렇게 시작한 분들 보면 오래 못하고 이제 끝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또 신과 함께처럼 잘 되는 건 또 잘 되긴 하는데 근데 팟캐스트는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것 같긴 해요. 전문 분야의 사람들이
소규모로. 그렇죠. 우리도 계속 열심히 할 건가요? 우리는 우선 사무실이 있으니까 너굴님만 안 힘들면 돼요. 저 힘들어요. 너굴님 없으면 이제 혼자 해야 돼. 뭐 다른 팟캐스트도 가끔 휴가는 가던데 네? 뭐 그런 계획은 없어요? 아 휴가 계획. 휴가 우리 계획 휴가 없나요? 빨리 주세요. 휴가. 휴가 없죠. 저에게 휴가가 필요합니다. 휴가 가서도 하잖아요. 미국 가서도 녹음하고. 아 그건 휴가가 아니었으니까. 휴가가 아니라 그냥 미국을 간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휴가 가서도 녹음하고. 그러니까 정작 팟캐스트에선 휴가를 안 줘. 팟캐스트는 회사에서도 휴가를 원격으로 내서-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영업이 참 힘들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영업은 휴가를 쓸 수 없어. 맞아. 노동법에도 안 걸려. 네, 그거 그냥 사장님 소리 듣고 싶어서 자영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절대 하면 안 돼요, 진짜. 그렇군요. 이 자영업이 힘든 게 또 하나 그 소식이 들린 게 메이커 미디어라고 미국에서 메이커들을 이제 좀 커뮤니티를 네. 제대로 해보자 그래서 이제 미디어도 만들고 여기서 주로 했던 거는 메이커 행사 네. 그다음에 메이커 잡지 이 두 개를 해서 처음에는 이 메이커 잡지는 오렐리의 브랜드로 출발했어요. 그래요? 오렐리에서 네 내다가 이제 독립을 한 거죠. 예. 메이커 미디어로 그랬는데 얘네가 경영난에 시달려서 결국 구조조정하면서 직원을 다 자르고 파산 신청을 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미국도 자영업은 힘든 거구나. 다시 한번 좀 느꼈어요. 근데 자영업이 힘든 거랑 예를 들어서 GS25 편의점 각각은 힘들지만 네. GS25는 먹고 살만 하잖아요. 아무 문제 없고. 그럼 프랜차이즈를 열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메이커 미디어가 그 자영업자들이 모인 네. 공간을 단순히 제공하는 형태였다면 그럼 메이커 미디어 자체는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여기는 좀 불구하고 독특한 구조조정과 건 파산을 신청했다라는 건 다른 이유가 있을 자영업자들이 것 같은데. 모였다기보다는 네. 취미 활동가들이 모인 거죠. 아, 개개인은 사실 돈을 벌 만한 어떤 그건 없고 그런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잡지에 글 쓰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행사하면서 자기들끼리 했던 작품들 발표하고 돈을 못 벌어서 그런 거. 너무 동호회스러웠던. 네. 거기서 막 이제 기업 그래서. 붙여가지고 막 삼성이랑 제휴해서 이번 컨셉은 무조건 삼성 걸로 만들기 막 하면서 예를 빅스비. 들어서 메이커 미디어는 킥스타터 뭐 이런 거하고 연계가 되거나 이러진 않았던 그런 건 거예요. 그러니까 개개인이 할 수는 있는데 그거를 개인이 메이커- 취미로 하는 것만 있었던 것 네. 같아. 메이커스는 주로. 그냥 성격만 들어보면 저기 플러스 킥스타터를 섞어도 되게 잘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거기 있는 분들은 이제 만드는 것만 재밌고 예. 아까 그 콘셉트처럼 아, 마케팅하는 그렇게. 데 관심도 없고 그랬던 게 아닌가. 그럼 더더욱 오레일리처럼 네가 책 써라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그런 걸 해줄 수 있어야 됐던 게 그러게요.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했어야 되는 게 네. 아닌가 싶은데 근데 사실 이런 거 보면 사업화해서 성공하는 게 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돈 벌려는 의지도 있어야 되고 요즘 스타트업들 보면은 어떻게든 싸게 가져가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팔아서 전 세계를 거의 점거하는 수준까지 갔을 때 비로소 이익이 나기 시작하는 약간 그런 서비스들이 많잖아요. 넷플릭스도 그렇고. 저것도 그래서 막 스타트업이 엄청 낭만적이다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그들이 마케팅을 하고 실제로 돈을 버는 모습들을 보다 보면 저긴 진짜 막 내 영혼, 뼈, 몸, 뭐 모든 걸 다 갈아 넣어서 뭐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다 갈고 넣다 보면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회사들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냥 메이커 미디어는 제가 느꼈던 거는 그냥 동호회였어요. 돈 벌려는 기업이 아니고 그냥 행사도 어떻게 1년에 한 번밖에 안 해. 근데 한 지역에서 한 번이고 그랬죠. 미국은 지역이 넓으니까 네, 이제 그쵸. 돌아다니면서 하긴 했어요. 그래도 미국이 주가 50개면 50번밖에 안 하는 거잖아요. 회사. 그리고 그렇죠. 약간 들어보면 아니요 50개면은 일주일에 하나예요. 그렇긴 한데 먹고 사는 게 좀 들어보면 이게 미국에서 할 때도 주별로 하잖아요. 근데 약간 파이콘스럽게 주에서 커뮤니티가 하는 거지 메이커 미디어가 직접 이거를 막 주최하거나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그럼 진짜 이렇게 돈못 후원해주고 벌겠네. 뭐 이런 진짜 돈 식이었던 버는 것 구조가 같고. 안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안 이 소식 듣고 제일 걱정했던 게 우리나라도 메이크업 페어가 있거든요. 근데 메이크업 페어 앞으로 못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번에 이제 메이크업 페어 쪽에서 공지를 올리셨어요. 다행히 올리면서 자기네 올해는 일단 계획대로 한다 얘기했다 하셨고 사실 우리나라는 이런 취미생활 예. 뭔가 공작을 하는 취미생활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집에서 할 수가 없어. 네, 등에도 못 할 쓰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시간이 일단 없어. 우리나라는 뭔가를 할 만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일 만한 공간이 없어진다는데 저는 되게 아쉬움이 컸는데 다행히 일단 올해 메이크업 회원 한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만약에 저거 지금 블루터가 하고 있잖아요. 블루터 안에 사업부가 한다고 하거든요. 메이크업 헤어를요? 네, 메이커가 그거를 원래 그 한빛 미디어가 가져왔었대요. 네, 맞죠. 세트를. 그렇기는 해요. 그래서 블루터한테 넘긴 것 같아요. 그래서 블루터가 돈 버는 것 중에 하나라 블루터는 기사로 어차피 돈 못 버니까 저걸로 버니까 수익을 잘 내고 있으면 이름만 바꿔서 할 가능성이 있죠. 어차피 저기 파산하고 라이센스를 뭐 하든지. 그렇겠네. 근데 미국에서도 잘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잘 될까요? 이제 우리나라는 좀 다르잖아요. 사업적으로 접근해서? 기업이랑 약간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의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누가 하느냐 이걸로 돈을 벌겠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그리고 차이. 어떤 건 어떤 나라에서 되고 어떤 건 안 될 테니까. 메이커 잡지 팔리는 거 보면 조금 저는 잡지로는 버는 건 아닐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잡지가 팔린다는 건 그만큼 그 애호가들이 많이 있다는 건데 잡지가 많이 안 팔려서 우리나라에서는 생각만큼. 근데 그런 걸 메이커 보면. 행사 가보셨잖아요. 거기 약간 잡지 이런 거 하는 사람들만 왔어요? 아니면 가족들이 막 놀러 나와? 그게 조금 애매해요. 가족들이 놀러 나오는 주제가 걸돈 벌 수 뭐냐에 있는 따라 거잖아요. 다르고 아. 그리고 이게 외국 메이커는 보면 좀 아이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진짜 잘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막 미니 자동차 같은 거 만들어서 타고 다니기도 하고 이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수준이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나라는 제가 최근엔 안 가봤지만 제가 참여했을 때만 해도 좀 수준이 비슷비슷하고 그리고 대학생 위주고 그러니까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수준이 비슷하니까 자기들끼리 이렇게 보면 좀 재미있거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뛰어난 걸 보면서도 되게 재미를 느끼고 자기보다 수준은 낮아도 어머 그 이렇게 아이디어가 참신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수준이 비슷비슷하니까 다 고만고만한 느낌이 좀 저는 있었어요. 돈 벌겠죠. 뭐 저는 그건 안 두고 가봐서. 보면 알겠죠. 계속 하면 벌고 있구나 이런 거고. 저 지금 아니면 그때 아닌 거고. 낙변님이랑 그 나골님이랑 이렇게 가서 뭐 했었다면서 야구 네네. 팔았다면서 잘 안 팔렸다면서. 저희는 약간 그게 딱히 저희가 했던 그러니까 결과물을 어딘가에 공개를 하거나 하고 싶은데 할 만한 곳이 없었어요. 저희가 만들었던 게 뭐냐면 야구 경기를 시각화를 한 거거든요. 1년치 야구 경기를 구단별로 시각화를 해서 결국은 그 그래프를 보면 어떤 구단이 맨 마지막에 1위를 했구나 혹은 1년을 거치면서 어떤 구단이 승리를 하거나 혹은 패배를 했구나 몇 대 몇으로 패배를 했다는 걸 이제 상대적으로 알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시점들을 이제 한 10가지 정도 뽑아서 야구 1년치 야구 역사에서 중요한 시점들을 이제 표시를 하고 뭐 예를 들면 이승엽 은퇴라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서 그걸 한 장의 커다란 그래프로 만들고 그다음에 설명하는 작은 이제 브로셔를 하나 만들어서 그걸 이제 가져간 거죠. 메이크업 페어에 이제 이런 거를 출품해도 되겠니? 라고 물어봤는데 출품해도 된다고 해서 가져갔고 근데 많이 못 팔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딱 들어보셔도 아시겠지만 시각화를 한 거고 포스터인 거지 이거 뭔가 만지면서 갖고 노는 이런 식의 접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그때 하면서 생각했던 게 이거는 플레이오프에 가져가야 된다. 그렇잖아요. 이건 뭐 그랬는데 우리가 만드는 시점이 플레이오프보다 좀 많이 늦었어요. 플레이오프 끝나고 아마 만들게 됐고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죠. 말 잡지는 경마장 앞에서 팔아야죠. 네. 낙변님한테도 말했는데 역시 이게 마케팅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 약간 야구는 무조건 지역주의를 타야 돼요. 저 그 얘기도 왜요? 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야구는 지역주의가 엄청 세요. 근데 지역주의를 잘만 팔면 야구에서는 성공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한 장으로 만들 게 아니라 우선 팀별로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은 자기 팀이 더 확장돼서 보이면 이게 뭐 의미가 있든 없든 자기 팀 거니까 그냥 사는 거고. 근데 그리고 저희가 옆에 팀 까주면 더 좋아하고. 첫 시도였기 때문에 사실 조금 그런 것도 조심스럽게 접근한 면도 있고 그리고 8개고 그때는 8개였나 9개였나? 최근에 10개까지 됐잖아요. 그러니까 10개 구단을 10개 버전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공수가 너무 많이 들었던 거죠. 저희 그러니까 하기엔. 그걸 할 수만 있으면
사실 다시 하고 싶긴 마음은 있어요. 평일이랑 주말마다 잠실 야구장에만 있으면 돼요. 백개보다는 어차피 다 오거든요. 물론 잡상인으로 취급돼서 막 쫓겨다닐 수 있지만 거기에 이제 막 상대팀 까고 막 이런 거 써주면 저는 그냥 이거를 잘 템플릿으로 만들어서 매년 발행하는 일종의 킥스타터나 뭐 와디즈나 이런 데서 프로젝트로 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트위터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일주일치를 계속 요약해서 뭔가 시각화해서 올리면서 사람들이 그러면은 자기네 구단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구독하고 그런 곳에서 이제 그 와디즈 프로젝트 올려서 1년에 한 번씩 결산하는 의미로 이런 굿즈를 만들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는 했었어요. 트위터는 왜 안 해요? 근데 뭐 낙교님이 호응을 안 해주니까 아 그래요? 바쁘다는 이유로. 아 요즘 포티포비츠도 잘 안 하시는데 포트포비치 여기 넘긴 거잖아요. 트위터만 하고 있고. 그래서 포티포비츠 글은 제가 쓰고. 네. 너굴님한테 컨텐츠 맡기고 이제 본인이 낙연님이 승진하셨군요. 아 본인이 승진했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럼 안 되는데. 자영업은 쉬는 게 없는데. 아이, 참. 아무튼 네, 오바마의 이런. 아까 그 뭐 취미생활 얘기하실 때 뭐 우린 시간이 대부분 없다. 뭐 실제로 많지 않기도 하지만 왜 우리가 유독 다른 나라보다 시간이 없는 걸까요? 도시 생활이 대부분이고 근로자의 대부분 도시에 있잖아요. 근데 도시 생활이라는 특징이 굉장히 바쁜 삶으로 변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예. 해외도 그러니까 같은 나라인데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도시와 지방에서의 삶이 굉장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약간 좋은 것도 있죠, 당연히. 왜냐하면 인프라도 많고 사람들도 많이 모여 있으니까 모임 같은 것도 그러니까 고품질의 어떤 미덕 같은 것들이 많이 열리잖아요. 서울만 해도. 근데 당장 경기도권만 내려가도 판교만 해도 그렇게 많이 판교에 지식 노동자들이 많이 살지만 정작 열리는 미덕 같은 것들은 서울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수준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횟수가 떨어져요. 그런데 이제 반면 삶의 질 측면으로 보자면 그런 미덕이 없으니까 저녁에 퇴근하고 안 가도 되는 거죠. 어차피 서울이니까 포기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가족과 시간을 많이 보내거나 혼자의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아닐까? 도시 생활과 다른 곳 생활과?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차피 미국도 뭐 유명한 스타트업이나 초기에 이제 일하는 사람들 보면 테슬라가 특히 심한데 거기 월화수목금토 금금금 네. 유명하잖아요. 중국은 996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약간 변화가 빠르고 막 성장하는 쪽은 나라 그쵸. 자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유럽처럼 이미 정체 단계에 들어가 버린 나라는 나라 전체가 이제 그냥 평균적으로 일하는 건데 중국이나 우리나라처럼 막 급성장하고 있으면 그냥 모든 분야가 약간 계속 달려야 되는. 근데 이게 막 하다가 이제 어느 수준에 올라오면 이제 약간 자기 여유도 찾는 목소리도 나오고 중국은 유명한 게 996이라고 하거든요. 예. 아침 9시에 출근해서 9시에 퇴근하고 6일 동안. 6일이라는 게 기본이에요. 아, 그러니까 중국에 지금까지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텐센트나 위챗 다. 예. 그게 기본이고 이제 거기서 야근하는 건데 그게 너무 당연하다가 이제 중국도 많이 발전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와중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996 하면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서 점점 나오는 단계예요. 그럼 우린 메이커 페어가 결국 아직 취미 생활이 성숙할 단계까지 못 갔다고 보는 게 맞는 걸 수도 근데 저는 있겠네요. 요즘에 점점 사실 태동이기는 하죠. 예, 이제 막 태동이기는 시작되는 거라고. 여유 시간을 많이 가지고 우리도 주 5일째 되면서 여유 시간이 생겼고 또 이제 소득 수준이 전체적으로 높아지면서 시간 내는 분들도 많긴 해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분들은 요즘에 그런 이야기 오히려 더 많이 나오는 게 투잡 시대 됐다 그러거든요. 아, 그렇죠.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이제 주말 없이 더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상대적으로 여유가 생기면은 그쪽에서 이제 취미 생활이 오히려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양극화. 예. 그렇죠. 양극화 문제는 양극화도 또 심해진 거죠. 저도 취미 생활 하고 싶어요. 근데 애 때문에 안 돼. 이거는 아, 한 30대 어느 정도는 애기 때문에 못하는 게 커요. 뭐 5살 이전에는 지금 공식적으로 이건 꿈을 취미는 꾸지 아닌 마세요. 거죠? 이거는 회사에서 하잖아요. 그나마. 아. 그러니까 집에 갔을 때 주말이나 뭐 저녁 시간에 뭐 이거는 그냥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불문하고 그 나이 때 그건 없어지는 것 그렇죠. 같아. 예. 맞아요. 근데 애가 이제 또 크면은 이제 애랑 같이 취미 생활하고 할 것 같은데 또 애를 둘 낳으면은 그 5년이 아니라 뭐 이렇게 더 늘어나잖아. 더 늘어나겠죠.
미국 애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미국도 똑같을 것 같아요. 똑같을 미국은 더 것 심할 같아요. 것 네. 같아요. 미국은 엄마들이 라이딩하는 게 더 심각하다 그러더라고요. 엄마 개인 시간이 거의 없대요. 네, 맞아요. 한국보다 더 심하게 라이딩한다 그러더라고요. 라이딩 일단 필수고 왜냐하면 거기는 학교 가는데 뭐 아, 버스가 그쵸. 없으니까 지하철 같은 게 없으니까 그리고 학교도 멀리 떨어져 있고 동네에 있는 학교가 아니잖아요. 예전에 들은 건데 뭐 양육은 애초에 공동으로 하는 거고 여럿이 해야지 시간이 나는데 이걸 온전히 한 두 명한테 던져버리는데 심지어 예전엔 남자들은 하지도 않았었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시간을 다 쏟지 않으면 아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공동 육아를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쵸. 빨리 컸으면 좋겠다. 5살까지만 참으세요. 멀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5살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아 그래도 그때가 되면 조금 여유가 이게 생깁니다. 선배의 조언을 듣고. 근데 저 그게 제일 애매해요 지금 나이가. 어떤? 애가 지금 이제 돌 되려고 그러는데 예. 2살이래요. 아, 내년 1월 되면 3살이래. 아, 태어난 그렇죠. 지 1년 반밖에 예. 안 됐는데 3살이래. 그럼 사람들이 말하는 그 5살이 예. 5년일까 아니면 한국식 나이에 5살일까? 저는 일단 한국식 나이로 생각하고 아 그래요? 아, 만 아닐까요? 근데 그냥 아니요, 만으로 생물학적인 성장 단계를 아니, 생각해 보면 한국 사람들은 애기 나이 할 때 당연하게 만 나이를 말 안 하잖아요. 그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제품에서 적혀 있는 나이는 무조건 만 나이고요. 아 그래요? 법적인 나이이기 때문에 음, 뭐 제품이나 이런 뭐 19세 미만 구독 불가 이런 거는 다 그런 거고 그다음에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는 아직은 한국식 나이를 많이 이야기하시죠. 그러면 저 제일 궁금한 게 애가 태어났잖아요. 예. 이제 돌이 되잖아요. 예. 초를 꽂아야 되잖아요. 돌인데 2살이잖아요. 초를 하나 꽂아야 돼, 둘 꽂아야 돼 지금. 돌에 왜 둘이 돼요? 2살이에요. 아, 1년 시작. 그렇구나. 보통은 태어난 그렇죠. 해가 한 살일 네. 거니까. 하지만 초는 네. 뭐 어딘가에 초를 꽂는 행위는 네. 서양식입니다. 그러니까 만으로 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냥 해피 버스데이를 꽂으세요. 그래서 애매해서 요즘 한국이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글자를 꽂으면 돼. 아, 그리고 초 70개 꽂으려면 근데 힘들어요. 옛날에 어른들은 그러면 초를 하나 꽂고 2살인데 3개 꽂고 막 하다 보면 그러네, 그러네. 애가 너는 10살이다 그랬는데 초를 9개 꽂으면 이상하잖아요. 아, 그럼 그래서. 분명히 그 사이 어딘가에 엄마 아빠가 이제 술을 이렇게 조작해야 되는데 그게 어느 시점이지? 그럼 그냥 가족의 프로토콜로 만드세요. 우리 집은 돌 때 2개 꽂는다. 아니면 뭐 우리는 만만 친다. 뭐 네. 이렇게. 우리 집만의 아니 저 컨벤션. 그냥 만 나이로 통일됐으면 좋겠어요. 이 복잡한 나이를 쓰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나이가 공식적으로는 3개라던데. 네. 그러니까 뭐 군대 쪽인가? 그쪽에서 쓰는 나이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우리 만 나이가 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해가 넘어가면, 그러니까 12월 31일에 태어난 애는 다음 날 바로 1살 먹는 그 나이 이렇게 3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만 나이로 초 통일했으면 어떻게 좋겠습니다. 꽂으셨어요? 돌 때 초 하나 꽂으셨어요? 2개 꽂으셨어요? 하나 꽂았나? 사진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한국 나이로 근데 꽂으시죠? 돌 네. 때 그럼 그 사이에 어디서 펌핑 하셨네 숫자를. 아닌가? 지금도 그러니까 어떻게 꽂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여기 너무 공동육아를 안 하시는 분이.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제가 얘기했던 저 지금 공동육아. 6월이잖아요. 근데 우리 애들 생일이 1월이랑 11월이야. 그래서 저 지금 1월에 생일을 하고 너무 오래 지났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공동 육아는 부부 둘이 아니라 여러 사람. 예, 마을을 엄청 마을 이루거나. 단체 그 정도 공동 육아를 근데 얘기했던 또 거고요. 그거 사람들 싫어하잖아. 나중에. 예, 그쵸. 이야기해서. 근데 마음 맞는 사람들 몇 가정 모여서 같이 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마음이 맞기 쉽지 않죠. 그게 근데 문제죠. 그 공동육아가 옛날에 그 시골의 그 문화잖아요. 예.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러니까 거기서 이상한 말을 자꾸 하니까 그래서 싫어하는 거죠. 이게 너무 참견하지 않거나 이렇게 하면 적정한 선 유지하면서 하면 뭐 예, 오래 얘기했네요. 수고하셨습니다.